자, 이제 우리 천재 문제 259페이지요. 자, 거기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겁니다. 259페이지는 요거 묻는 거죠. 기준 시점에 대해서 묻는 기준 시점. 언제라고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죠.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2-1번 보니까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 실제 이제 문제되는 2-2와 2-3을 보시면 돼요. 2-2 가보니까 기준 시점 언제나 있습니까? 가격 조사 완료일인데, 그 2-3에 지금 오타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볼게요. 2-3.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 완료를 한다. 그 뒤에 보니까 가격 시점 대신 기준 시점 바꾸고, 자, 가격 시점 대신 기준 시점을 바꾸시고, 미리 정해진 때 가격 조사가 그 뒷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만이야. 그거 틀린 거지? 그죠?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그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딱 두 개요. 가격 조사 완료일, 두 번째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데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일자리 기준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3개 있죠. 과거 시점, 언제, 현재 시점, 또 뭐가 있죠? 미래. 자, 있으면 과거를 평가한다는 게 무슨 평가요? 속업이고, 현재는 현황이지. 미래인 건 기한부란 말과 뭐가 있죠? 조건부가 있죠. 항상 조건은 확실, 불확실. 같은 말이 상정한다 이 말 나올 때고 이게 다른 조건부입니다. 자, 봐볼게 이제. 열어봤으면 문제에서 3-1번 가볼게요. 쭉 보시면 찾아가야 돼. 두째 질문 하나 있으면 상정이라 말 나있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 다음에 3-1번 가보겠습니다. 과거 나있지 무슨 평가? 속어평가 오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4-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대상,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이용 상황, 갈로 통과 및 그 다음에 공법상정을 받는 상태 기준한다. 이 말이 이게 다른 말로 현황평가인데, 얘는 조심할 건 그 갈로 속의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갈로 속의 말은 뭔가 하면 절대 가셔야 돼. 어떤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적 이용과 불법적 이용은 평가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감정평가에서는 일시적 이용과 불법 이용은 절대 평가하는 게 아니다. 즉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4-21 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자고요. 자, 요거 할 겁니다. 원칙은 현재 네 필지 땅이 있으면 집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원칙은 각각의 필지마다 따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때에 따라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평가할 수 있죠. 여기 무슨 평가? 일괄평가. 일괄평가 제일 중요한 물건 몇 개요? 2개 나와야 돼. 그런데 때에 따르면 여기 있는 한 필지인데 여기 앞에 있는 땅값과 뒤에 있는 땅값이 다른 경우 있지. 그죠? 다른 경우 뭐 있습니까? 분리시켜지. 여기 뭐라고? 구분. 구분 항상 물건 몇 개요? 한 개인데 가치에 대한 차이 있을 때요. 두 번째, 전체 있는 중에 일부분 평가할 수 있죠? 여기 무슨 평가? 부분 평가. 그러니까 일부분 나오면 부분 평가하고 얘는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치 다를 때 구분. 그 다음에 둘 이상 물건 나오면 일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4-21 갑니다. 네, 물건 몇 개 나 있습니까? 2개 나 있죠? 그 답 잘못된 거지? 자, 답 거기 대신에 일괄평가 써놓고. 일괄평가. 자, D장 갑니다. D장 가보니까 4-2 갑니다. 물건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무슨 평가? 이런 거 절대 뒷말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4-3 가볼까? 1차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 나 있지? 무슨 평가? 부분 평가. 자, 4-4 가볼까? 하나의 물건의 가치 다르죠?
무슨 평가? 예, 구분평가. 자, 일단 그런 것만 보시고 나머지 넘어갑니다. 같이 관련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269페이지. 자, 보자고요. 우리 항상 보니까 분석할 때 지역 분석과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의 목적이 뭐예요? 그 동네의 표준적 이용과 뭐 분석할 목적? 대충 평당 가격이 얼마 될 것이 보편적 가격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런다면 개별은 체유효 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분석의 대상이 3개 있지? 그죠? 첫 번째 인권지역, 또 무슨 지역? 유사지역, 그 다음요 동일수급권. 인권지역은 항상 조심할 게 대상 부동산이 뭐예요? 포함된 적, 대상 부동산 가격이 직접 간적.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권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죠. 유사한데 인접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 인접할 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물론 인권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된 게 뭐라고? 동일수급권. 물론 후보지 이행제에서 원칙은 이행후인데 성숙도 낮으면 이행선이죠. 그거까지 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내용을 다 보지 키워드를 찾아가라고. 자, 지역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예,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지. 1-1, 2도 마찬가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쭉 가서 1-14 가볼까요? 나와 있는 말이 표준적 이용 나 있죠. 나와 있는 순간 지역.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15 같은 이건 문제 내면 사람들이 꽤 많이 틀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통 문제를 읽으면 그만큼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앞에 쭉 읽죠. 읽으면 말이 맞죠?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고. 자,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 지역 분석은 보세요. 인권과 유사지역 분석하잖아. 이 말 들어와 있잖아. 들어있는 순간에 맞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요거 문제 요거.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험 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거기 있는 1-1호 가지고 있죠. 예,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시험 났다.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 문제를 갖다가. 물론 답은 뭐 있습니까? 가격 수준 파악할 목적이죠. 예,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21 가볼게. 자, 첫째 줄 표준적 사용. 둘째 줄 가격 수준 나 있죠. 나와 있으면 뭐요? 지역 분석. 자, 넷째 줄 끝에 체유형 판정. 이게 뭐죠? 개별이죠. 그 다음에 1-21 1-22 이게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어볼게요.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죠. 개별 분석, 구체적 분석인데 자, 그 뒷말을 잘 번역하셔야 돼요. 그 뒷말을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질문 딱 떠지. 그러면 이런 말로 번역하지 말고 모든 건 이 말로 번역해. 지역과 개별로서. 물어보자고.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개별 분석합니까? 개별 분석 범위 내에서 지역합니까? 그러니까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개별이지. 그러니까 지역, 그 다음 가신 지역 같은 말이 뭐냐? 이 말이라고. 개별 대신 이 말 찾아라고. 걸어가야 되지. 그냥 표준적이 나오면 이게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이 말하고 무조건 지역, 안 되면 모든 걸 지역과 개별 다 바꿔버려. 모든 걸. 그러면 내가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표준적 이용 범위 내에서 뭐 있습니까? 세형 분석하죠? 자, 넘어가자고요. 1-25. 1-25. 이건 시험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항상 뭐를 먼저 한다? 지역을.
1-2로 갑니다. 지역은 적합이요. 개별은 뭐 있으면 균형이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2. 마지막 뭐 나있지? 그럼 이 개별이지? 그 핵심은 이 말입니까? 개별 분석건 체형 분석이다. 중간에 뭐 들어갔습니까? 지역 들어오지? 번역해볼까?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 즉,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이 말 뜻이요. 하고, 궁극적 목적은 채용할 목적이다. 이렇게 자꾸 번역하셔야 돼. 자, 그 다음요. 네. 3-21 갑니다. 1. 키워드 3-1. 대상부동 속해 있다. 인건지역. 3-2. 대상부동산 가격의 직접적 영향이지. 우측 가서 3-23. 절대 인건지역이든 유사지역이든 동일석구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 지역은 가변적, 유동적이야. 가변, 유동적.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3-31 갑니다. 네, 유사지역은 누구하고? 인건지역과 유사죠? 그런 거 말씀하면 돼. 3-3이 가볼까? 대상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지. 무슨 지역? 유사지역. 자, 3-34. 유사지역에서 사례 구하면, 우리 아까 이거 한 적 있죠? 사례가 인건지역에 있을 땐 지역면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유사적인 있는 사례는 지역면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3-42 동일수요건은 인건지역권 누가 포함되어 있다? 누가 포함되어 있어? 유사지역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 보시고 D장요 3-52 성숙도가 낮으면 이행질환 전후로 평가한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격 재원칙 275페이지. 다시요. 자, 가볼게. 수요 공급 항상 누구 나와야 됩니까? 대체는 누구 나와야 돼요? 경쟁은 누구 나와야 돼? 그죠? 그 말 묻는 거지. 자, 두 번째. 다시요. 다시. 변동이란 말과 예측이 있어요. 변동과 예측이. 자, 우리 변동과 예측이 있는데, 변동이란 말은 한마디로 가격은 뭐 한다고요? 가격은 변하는 거지. 얘는 가격을 예측하고 측정하는 거지. 이때, 변동은 무조건 시점과 관련된 말이 전부 다 변동이고, 얘는 가치 개념과 관련된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예측이지. 다시, 자, 우리 기여하고 뭐가 있습니까? 수익 배분이 있는데, 무조건 기여하면 어떡합니까? 예, 구성 부분이 전체와의 상관관계죠. 수익 배분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주어진 질문에 노동과 자본, 뭐 경력 이 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뭐냐? 균형과 뭐죠? 자, 적합인데 균형은 내부, 외부, 적합은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서 항상 외부 같은 환경, 지역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내부 같은 말이 뭐냐? 구성 요소의 투입 비율. 그런 같은 결합 비율 이런 거고요. 얘는 뭐라 해야 됩니까? 지역이란 말과 뭐 환경 나오겠죠. 자, 균형 원칙 어긋난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은요. 이런 거 마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2번. 275페이지 2번. 지문 찾아가. 뭐 나와 있습니까? 수요 공급나 무슨 원칙? 수요 공급. 3번. 앞에 뭐 초과 있는 뭐 나와 있지? 경쟁 나와 있지. 무슨 원칙? 경쟁 원칙.
자, 4-2번, 4-2번. 추가 투자 적부 판단은 누구예요? 우리 아까 있지 않습니까? 5층과 6층 지었을 때 수익이 없으면 건물 짓습니까? 안 짓는 거지. 여기 기여 원칙이지. 추가 투자 적부 판단은.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 4-3번 가보겠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한다. 구성 요소 전체 나 있지. 기여 원칙이지. 자, 그다음에 5-1번 갑니다. 5-1번 찾아가야 돼 이제. 자, 잠시 5-1번과 뒷장에 5-22 요거 두 개 비교. 5-11과 5-22. 그럼 공통점이 이거예요. 균형이든 적합이든 대상 부동산의 효용들은 가치를 최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최대로.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 가치를 효용을 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라고. 그 뒷말이 중요하니까. 다시 5-1 가보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투입되는 생산요소 결합비율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이건 균형이라고. 다시 5-2 가볼까? 가보니까 지역 환경 나 있지. 그래서 이건 적합이라고. 다시 5-12. 5-12. 설계, 불량, 형의 구식화, 무슨 감가? 무슨 감가? 기능 감가를 무슨 원칙? 균형.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5-13 갑니다. 내부 구성 요소가 나있지. 내부지. 균형. 넘어갑니다. 5-14 가보니까 복도층이 높대. 그런 결과 뭐 있으면 냉난방비 문제.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 아니야? 따라서 이건 균형. 자, 5-21 갑니다. 21 가보니까 쭉 두 번째 끝에 주변 토지 이용과 이거 주변 환경이지. 그럼 뭐 나와야 돼? 적합. 그래 보시고, 자, 5-23 가볼까? 읽어보시고, 후보 지역 분석이지. 이건 뭐 이거만? 적합. 5- 거기 있는 24. 이런 게 자꾸 시험 나와. 인근 환경 나 있지. 그건 뭐 이거? 적합. 그죠? 자, 6-1112부터 합니다. 이 말 나있죠.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 하나는 이건 가치 개념이거든요. 가치 개념은 전부 다 예측 같은 예상 같은 말이. 자, 6-21과 6-23 6-24 6-21과 24 두 개 같이 읽어보시고. 대체로 변동은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자, 문제 푸는 요령. 6-21 가볼게. 부동산 가격도, 이 중간 설명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 결과 변동 과정이 있다. 다 빼면 부동산 가격은 변동한 이 말 뜻이 이게. 이런 문제 풀어야 돼. 다시 6-24도 셋째 줄 부동산 가격도 중간에 쭉 들어줘. 이러이러한 요인인데 그 결과 끝에 뭐라 했습니까? 변동한다. 그래서 변동 원칙. 이런 문제 푸셔야 돼. 풀 때. 다시 6-22 뭐 나 있어? 기준 시점 나 있죠? 시점은 몽땅도 뭐야? 변동. 자, 그 다음에 7-1 가자고. 토지, 자본, 노동감, 이거 무조건 뭐야? 수익 배분. 그래서 7-2 가볼까? 얘는 자녀법. 그럼 자녀란 게 남는 거잖아. 우리 아까 말했습니다. 수익 배분 각각의 생산이 분배해서 남는 잉여분이지. 잉여가 좀 자녀거든? 그래서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는 수익 배분. 그 다음. 자, 9-1, 다시 8-1, 2, 3. 8-1, 8-2, 8-3인데 잠시 해보세요.
대체 같은 말이 뭐지? 효용이지.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에서 바꿀 수 있다고. 이런 문구야 무조건 대체 원칙이야. 용어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읽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 찾아가는 거지. 자, 가보기 8-1 뭐 나있어? 동일한 효용 나있지. 무조건 대체야. 8-2 가볼까? 대체 관계 나있지? 또 밑에 효용 나있지? 그럼 대체라고. 8-3 가볼까? 쪽에 대체 관계 있는 유사분들 부동산 나있지? 대체 나있지? 무조건이요. 이건 대체야. 넘어갑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 갈 거면 281페이지요. 자, 281페이지. 자, 보니까 첫 번째부터 합니다. 각각의 방식에 산출되어진 가격이 시산 가격이죠. 이 시산 가격 항상 삼면 등가성 원리가 적용됩니까? 삼면 등가 뭔지 알죠? 세 가지 방식이 산출된 값은 똑같은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지. 이걸 뭐랍니까? 부정한다. 그런 결과 이것은 뭐 있습니까? 시산 가격을 뭐 한다고? 가격을 뭐 해야 됩니까? 조정해야 되지. 그죠? 조정 방법 항상 뭘 한다고? 무슨 평균. 자, 조정되어진 이 값이 뭐예요? 최종적인 평가 가격이죠?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자, 그러면 꼭 기억할 건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 자, 281페이지 1-1, 1-2,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5, 요거 세 개 꼭 기억하시고. 1-1, 1-2, 1-5, 요거 마시면 돼. 1-1번 가보겠습니다. 삼면 등가서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에 평가된 그 가치가 다른 거지? 다르기 때문에 거기로 시장 가격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1-2요. 시장 가격 조정할 때 항상 뭐 세 가지 방식에 산출된 시장 가치를 뭡니까? 가중 평균한 거지. 1-5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쭉 가서 최종적인 평가 가격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 값입니까? 이 값입니까? 최종 값은 이거지 이거. 각각의 산출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조정되어진 값이 뭐라고? 최종 가격이야. 그 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2 갑니다. 아까 했던 거요. 자 2-2 법적 묻는 거지. 원가법은 어떻게? 최저가문가에 뭐 한다고? 감가 수정. 자, 다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선택 기준 4개 있지. 뭐 들어옵니까? 맨 앞에 사, 시, 지게지. 뭐 들어야 돼? 사정 보증 들어야 되지. 다시. 자, 밑에 있는 세 번째 수익하는 법은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장래 예상들은 순수익 또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환원하거나 할인한 거야. 그런 시험이 종종 시험 나온다고. 다시 2-3번 가보죠. 2-3번. 자, 적산법 잠시 우리 앞에 있는데 어디 볼 건가 하면 자, 280페이지 가보세요. 자, 280페이지. 거기 있는 법조문 있죠. 그죠? 적산법 현재 이게 6호 쭉 읽어보시고 키워드 뭐요? 기초 가격에 기대를 곱해서 필요 경비를 더한 거에 더한 거. 그죠? 자, 그럼 다시 문제 가볼게요. 문제. 2-3번 갑니다. 적산법은 그럼 기초란 말 빼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가치에 뭐를? 기대를 곱하여 그 다음에 어떤 걸?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한다고? 더하여 임료 산정한답니다. 이거 우리 작년 시험 냈던 거 보니까 공제한다 시험 나왔다고. 이게 진짜 야비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283페이지.
네, 85페이지. 5페이지. 자, 칠판 보고 이제. 원가법에서 항상 공식은 조달 원가를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언제 시점? 진남은 두 개 있지? 복조하고 대치가 있어요. 항상 대치만 하시면 돼. 효용 나면 대치, 없으면 복조. 그 다음에 절대 대치는 기록 감가 안 된다. 항상 누가 짓는 거 기준? 누가 짓는 거? 전문가. 도급이지?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건 개발 이윤도 이 속에 포함한다. 해.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자, 문제 갑니다. 285페이지. 자, 1-2번 갑니다. 원가법은 무조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현재. 예, 대상물이 제조원가에서 감가치는 거죠. 자, 1-3번 가볼게. 자가 건설한 경우도 반드시 뭐에 준한다? 무조건 도급에 준합니다. 도급에. 자, 1-4번 가볼까? 예,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거비는 적정, 이게 다른 도급 건축업자지. 예, 적정윤도 포함하라, 무조건. 1-5일 갑니다. 자, 대체험관 무슨 감가 못한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되는 거지? 자, 1-5, 가볼까? 첫 줄 앞에 뭐 있어? 효용 낮지? 무슨 원가? 대체 원가. 자, 그 다음에 2-1 할 건데 칠판 보시고 2-1 요거 할 거 이제 요 내용 상가가 수정이야. 기초는 취득원가, 제조원가야.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 연수는 법, 경제.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있는 말 중요하죠. 이건 절대 얘는 대고 안 되는 거예요. 요거만 해보자고. 자, 가보자고 이제. 2-21 취득 가격이다 상각, 제조원가다 수정. 자, 2-2 갑니다. 취득원가의 비용 배분, 요건 상각이지. 그 다음에 제조원가에서 적정가격, 즉 현존가격 산출은 수정. 뒷장 2-23 갑니다. 감가수정의 내용연수는 오직 뭐 쓴다? 경제적 내용연수. 자, 2-24 가볼게요. 좀 어렵거든요.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에 준수하고 있는 법률적 규정 상관없이 여기 보자고. 여기 없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법률적 내용수를 쓰는 게 아니라 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물의 실질적 하락한 가치를 추계한다. 이 말은 뭐냐? 경제적 내용요소 쓰겠다. 그 말 뜻이 이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 가치 하락이 뭐냐? 이게 경제적 내용요소입니다. 그런 거 말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2-25 갑니다. 평가에서 감가상각. 이 말 뜻은 감가수정을 바꾸세요. 지분상 하자 없는데 감가수정을 바꾸세요. 감정평가를 반드시 감가수정 쓰게 돼 있어요. 원래 실제 그랬을 때 하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혼돈을 주가서 일본 제가 바꾼 거예요. 자, 감가수정은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면 대상보다는 뭘 근거로 합니까? 감가수정? 조달원가죠. 자, 2-26 가볼게. 26. 관찰 감가 인정은 좋은 말이지. 수정. 인정하지 않는 건 상각. 2-27 갑니다. 자, 보니까 물리, 기능, 그 다음 뭐 포함되어 있지? 경제 포함되어 있지? 경제가 포함되면 수정. 경제 없으면 상각.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1. 자, 요 말이에요. 요거. 물리, 기능, 경제 감가 묻는 거요. 지금 못하는 게. 자, 3-11 가볼게. 자체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이네. 이거 뭐요? 경제 감가. 3-12 가보겠습니다. 인근 지역, 부근 환경, 또 뭐 다른 부근 나 있죠? 주변 환경이지 이거? 경제 감가. 자, 3-2 가볼까?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이건 내부지. 기능적 감가. 자, 4-11 갑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제?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만.
계산등이 훨씬 더 편량이 둘 중에 누굽니까? 얘지. 똑같이 감가니까. 근데 얘 어떤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실제 감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보통 감가할 때는 초기에 훨씬 많이 감가되거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보세요. 자, 차를 금방 샀어요. 새 차를 갖다 사가지고 1년 경과됐을 감가액 차이하고 9년 타다가 10년째 탔을 때 1년차의 감가액 누가 더 커? 초기 훨씬 더 크거든, 이게. 근데 우리 정액은 매년 똑같이 감가되거든? 그래서 이건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등은 편리할지언정 가장 큰 단점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하나 더. 여기는 없지만 정률법은 마지막, 정률법은 절대 최종 마지막 남아있는 가격이 0이 안 돼. 왜? 똑같은 비율을 곱해주거든? 마지막 나오는 값은 무조건 1 나와요. 1 나온다고. 정액은 매년만 똑같이 감가 맞으면 0을 만들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얘는 0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4-11 갑니다. 계산 등이 용이하다.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무조건 정액법이야. 자, 4-12 가볼게. 정률법은 잘 보셔야 돼. 첫 해 감가액이 크고 점점점 줄죠. 이번 감가액이 줍니까? 감가율이 줍니까? 감가액이야. 이런 무조건 똑같다고요. 그 액이란 말 위를 잘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4-13 갑니다. 연간 감가 일정하다. 이거 뭐요? 정액법. 체감한다. 정률법. 4-14 읽어보시고. 칠판 보시고. 무조건 이 말 나오지. 무조건 상환기금. 상환기금. 고래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사 비교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사례 선택 기준. 요 4개지? 사가 뭐지? 시는 시점 수정. 지는 지역 요인 비교. 개는 개별 요인 비교. 자, 사정 보정 중요한 이겁니다. 대표성이 없는 사례도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시. 표준지인 사례는 사정 보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점 수정 말뜻은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 가격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정상해 주는 거지. 지역요인 비교 항상 사례 선택할 어느 지역?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이 있는데 인건지역에서는 지역요인을 갖다가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유사지역은 지역요인 비교.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개별 항상 똑같이 만들어진 물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이제 거기서 1-1,2부터 1, 2 설득력 있고 실정적이죠. 뭐라고? 거래세 비교법. 자, 1-2를 갑니다. 호황이나 불황은 별로 안 좋다 했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11, 2-12 두 개 읽어보시고 의미 파악하셔야 돼. 자, 봤습니까? 여보세요. 거기 설명 이 4개 중에 뭐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묻는 거지. 요거죠. 항상 예, 사례, 부동산, 지역료를 비교할 수 있는 물건만 선택하라 이 말 뜻이에요. 둘 다.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지역료를 비교 못하면 전체 선택 못하는 거죠. 그죠? 그거 둘 다 걸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2-11 나있죠? 인간적 또는 어느 적? 유사적 있는 사례를 선택한다는 거지. 자, 다시 2-22 읽어보시고. 안에 걸 때 따지지 말. 자, 얘는 뭐 묻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묻는 거, 이거? 저 요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상 부동산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물건만 선택해야 된다, 이 말 묻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 2-2 말 그 말이죠. 개별, 대상 물건 개별로 비교 가능한 물건만 선택하라, 이 말 뜻이 이게. 자, 그 다음에 2-3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적 유사사가 같은 말이고 이게 시점성이죠. 이 말은 기존 시점과 유사한 사례가 효과적이고, 자, 2-3-2 이런 게 중요하다고. 시점성은 반드시 기존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 말 잡으세요. 다시.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떤 시점? 기준 시점 만드는 거예요. 절대 현재 쓰면 안 돼. 자, 넘어가 볼게요. 2-4 이런 거 중요하죠? 2-4 같은 거. 자, 2-4번 가보니까요. 읽어볼게요.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에 기재된 특수한 사정이 게재된 거래 사례도 선택할 수가 있다. 요거 묻는 거지 다시요. 원칙은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를 선택하되 대표성이 없는 즉 개별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일지라도 사정 보정 가능하면 선택할 수가 있다. 그 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3 자, 보자고요. 2-43 평가 대상 부동산 가장 유사하고 이 말이 뭐냐? 자, 여보세요. 개별련 비교할 수 있고 그 말이지? 있고 또 뭐냐 했습니까? 예, 거래 가격 및 거래 내역 등을 파악 가능하다. 이 말 뜻이 뭐냐? 사정 보정 가능한데 그 뒷말 뭐라 했습니까? 거래 시점, 그죠? 예, 거래 시점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면 시점 수정하지 못한다 이거요. 사례 선택할 수가 없단 말 뜻이 이게. 무조건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데 분명히 뭐였어? 개별련 비교할 수 있고 세정 보정 가능한데 시점 수정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례 선택하지 마 이 말 뜻이 이게. 됐죠? 그러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수익환원법 갑니다. 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은 보세요. 자, 이겁니다. 예, 공식이 환원율분의 순수익인데 환원율 추계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이 제목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총 5개요.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현재 보니까 문제 2번부터 보시자고. 2번부터 봤습니까? 자, 떠볼래요? 잠시. 아까 보니까 우리 수익환원 거기 내용 중에 분해법이 있죠. 이 분해법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군데? 감가수성이. 잠시. 이 시장 추출법은 여기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다고요? 감가수성 방법에 대해 시장 추출법이 있다고. 또 이게 뭐 있습니까? 예, 수익환원법 환원율 관련 있어요? 이건 공통된 특성인데 분해법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감가수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다시 이제
2-2번가 2번. 잠시 칠판 보시고. 요 말 딱 나오지. 요거 나와야 돼. 유사 매매서 나와야 돼. 조성법 나온 순간 위험 나와야 돼. 물리와 기능, 물리는 토지, 건물 나오고 다르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은 지분과 저당 나오고 분명히 다르다 이 말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엘로드 방식은 세전, 현금 나오고 나오는 거 보시고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자, 문제 풀어볼게 이제. 2-2 쭉 읽어봐. 글자 찾아내 이제. 뭐 나와 있어? 위험 나왔지. 무조건 이건 조성법이야. 2-3 읽어볼게. 물리적 투자 기랍본. 분리 대상 누구? 물리란 이 토지 건물이지. 토지 건물을 갖다 뭐 있습니까? 예. 능력이 다른 거지. 다른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2-3위 가볼까? 3위. 자,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요구 수익은 어떻게 해요? 다르든 차근된 거죠.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나머지 2-4번은 그냥 넘어갈 건데 원래 엘로드 방식이거든요. 자, 엘로드 방식 보는 방법이 있어. 일단 읽어보시고 2-4번. 그러니까 환원율의 영향점이 꽤 많은데 칠판 보시고요. 나보다 무조건 지문상에서 세금을 고려한다 쓰면 다 틀려. 오직 시험 내면 이것 빼고 맞네. 이러이러한 요인이 환율에 영향 준다는 거야. 주는데 고속에 세금 딱 들어지. 다 틀린 거야. 얘는 무조건 장난치고 오직 세금을 장난치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고속에 세금이 있어? 있어? 없지. 없으면 맞다고. 그게 문제 푸는 방식이라고. 그거 마시면 돼. 자, 허리하시고, 예. 나머지 내용은 5월달에 다시 할 건데. 자, 일단 열어봤으면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있습니까? 요약집과 그 다음에 요 천재. 이 천재 제가 8월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한 3번 정도 돌린다, 그죠? 계속 할 거니까 그걸 아시고, 요약집하고 그 다음에 천재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서 필요 없어요. 기본서. 기본 필요 없는데, 우리 기본서 책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참 깝깝하네. 요약집이 아마 새로 나올 거예요. 네, 새로. 아마 한 200페이지 될 건데, 200페이지. 적어도 그 정도, 그것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